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동해안에는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에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우중충한 날씨에 부산 대첩하시러 가시는 우리 전한길 쌤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60억을 내던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10, 20, 30 세대를 위해서 직접 몸을 던지신 그 몸이야말로 육참골단의 마음이고 대통령님과 똑같은 살신성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하늘도 돕고 땅도 도울 것입니다. 또 국민들도 돕겠죠. 그러함에 이쪽 자들은 뭡니까? 이제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저기에는 너무나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계엄하실 때 동지의 지지율 30% 오르고 소안의 40%, 대안의 50%, 입춘의 60%를 얘기했는데 대안이 지나고부터 어느덧 갑자기 지지율 조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헌재를 말입니다. 헌재에서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소리만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저자들이 폭망한 게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36% 나오는데 저는 10%를 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자들 아가리에 다 들어간 언론들이 하는 조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한쪽에서만 나오는 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10%는 플러스 돼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현재 26%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이자들이 다 발등에 불이 들졌는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한길 쌤은 오늘 부산 대첩으로 내려가는 최고의 마지막 막수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서울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부산까지 연결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대통령 구하는 바람으로 훈풍이 몰아치리라 봅니다. 오늘 부산 대첩에서 바람은 아마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한산 대첩과 똑같은 일이 아닐까. 1592년 8월 14일 이순신 장군님이 일으킨 한산 대첩, 이것은 오늘의 바로 부산 대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살신성인하는 저 역사 강사 한국사 강사 선생님의 이 뜻깊은 의리 있는 저 충정이 국민을 일깨우고 있고 10대, 20대, 30대에는 전율을 느끼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지금 돋우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이 자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히 뭡니까? 제명에 못 죽을 제명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될 죄인을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김부겸이나 김경수도 좀 보살펴 달라. 그건 뭡니까? 너희 식구만 너무 챙기지 말고 지금까지 자기인데 입에 쓴소리 하거나 경쟁이 되거나 조금 대선 주자급은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를 변호사들 다 꼽아서 당을 장악하고 많은 쪽수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국민의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고, 또한 뭡니까? 저쪽에서도 다 잘린 사람들이 한 맺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반명들이죠. 거기서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자의 지금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본인의 뭡니까? 생명줄이 결과가 곧 나오게 되니까 헌재를 독촉해서 빨리 결과를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죠. 그거는 삼척 동자가 다 보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이런 자들이 빨리 설쳐서 40여 개를 넣어서 어떻게 방맹이 두드려서 이 난국을 그자서는 끝내려고 하지만 그때와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지금은 시절이 너무나 다른 현실이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자들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 탈출구가 전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난신적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죠? 저 산적에서 적자 하나 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저는 바로 난신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는 잘 알겠죠?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내우외환에 빠져 있다. 그렇습니까? 내부의 근심과 외부의 근심이 좀 합쳐 있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보 상태에서 탈출구가 없는데 전용기가 카톡을 조사한다 해서 이렇게 바람을, 지금은 아니라 하지만 이미 뭡니까? 사람들 내리에서는 한 분 이렇게 정치적으로 꼽힌 이렇게 내리에 박힌 얘기는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들이 지금 카톡 얘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열이 받아서 지금 텔레그램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카톡에서 우리나라 회사죠. 텔레그램은 다른 나라 회사인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들이 얼마나 폭언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자기 사생활이 예민한데 그 예민한 곳을 건드려버려서 난 이제 포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해서 텔레그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어떤 방송계에서는 카톡 검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네들이 이미 상처를 받아버린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생활을 이미 보겠다는 이런 취지 자체가 이미 이 자에게는 되돌 수 없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는 거죠. 그래서 전용기는 이재명을 도운 게 아니고 결국적으로 지지율 떨어뜨리고 10대 20대 떠나게 한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바로 자기인들은 뭡니까? 내후 외환의 어떤 최고의 적자가 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도운 게 아니고 이재명을 땅바닥 떨어뜨린다 가장 전용기를 태워버린 게 바로 전용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거기다가 바로 이성윤이 정청래 이런 자들이 전용기를 같이 탄 그런 자들이 되겠죠. 박찬대 이런 자들이 전용기를 같이 타면서 지금 속도는 굉장히 탄력이 붙어서 떨어지는 이 비행기는 지금 날개가 없으니 떨어집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F-35가 이 사고나 겨울에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왜 있습니까? 멀쩡한 대통령 잡아갔으니까 하늘이 지금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지방에 오늘 이 토끼 꼬랑지, 호랑이 꼬랑지 여기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바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전한길 쌤이 부산항을 가는데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이 민초들이 조상들이 지금 비를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춘 때가 오면은 봉황이 내려앉아서 기아집 위에 대통령 운명은 이렇게 생겼는데 기아집 위에 와송이 내려앉을 거다 이렇게 있고 봉황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봉황이 저는 바로 전한길 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50%대에서 답보 상태가 조금 빠질 수 있었고 서부지방법원에 쳐들어가는 우리 예국 시민, 예국 학생들 때문에 조금 답보 상태에 있을 수 있었는데 전한길 쌤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렸죠. 덮어버리면서 고공승진 같이 올라가는데 전한길 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한 이 연설들이 가슴을 울리면서 모든 민초들을 깨우고 있다. 또 지지 답보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뒷짐지고 있던 이런 판사들,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전율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쩌면 바람말이기로 이렇게 정치 편향으로 흐를 수 있는 몇몇 판사들이 전체 판사들을 욕보이고 있는데 저는 형사 2부에 지금 지기현 판사님이 아마 공소 기각을 내주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물론 자유무명이 되지는 않지만 한남동 공간으로 가실 수 있는 어떤 길은 트였다. 그래서 검찰총리 심호정이가 양손에 양수 겸장을 했다는 거죠. 이쪽에 입을 막으면서 대통령이 가뒀지만 지기현이 풀어주는 이런 어떤 운명이 흐르지 않고 있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법학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심무정이가 이 자들이 쪽수가 많아서 워낙 시끄러우니까 일단 대통령이 가다서 여기서 지기현이 아마 가면 풀어질 거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도와주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양수 겸장의 바로 방법을 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날뛰던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종이 같은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군마적으로 난 야인시대 그런 자들, 아이유 이런 자들 고발을 한다면서 여기는 JP 김동훈은 고발을 하고 이런 자들은 이 자들이 꽃보다 김어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기를 칩니까? 처음부터 가짜 방송, 자기들 보기에는 가장 사랑하는 방송이죠. 저쪽에서 보면 가장 사랑하는 방송이 이쪽에서 보면 가장 난신적자죠. 더불어태능이 난신적자 중에서는 이재명이, 김어준이 정말 세상을 거꾸로 어지럽히고 정말 상식과 공정을 없애는 것이 이재명과 김어준이 대표 언론은 김어준이고 그 다음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KBS, MBS, SBS 이런 대형 일본 민주노총의 앞제벽에 된 이런 언론기관 이 언론기관들이 지금 지지율을 전혀서 지금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인용이 되나 안 되나 요것만 발표하는 거죠. 어쩌면 짜고 치는 고소의 눈에 보이는 거죠. 짜고 치는 연극이라는 거죠. 이 자들이 정말 공정과 상식이 있는 언론기관이고 그 안에도 수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 기자들이나 앵커들이 많을 텐데 위에서 뭐 지시를 하니까 쟤네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죠. 예, 안 그러면 뭐 옷을 벗긴다가 달달 뽑겠죠. 어느 부서를 보낸다든가. 그래서 앵무새처럼 시킨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앵커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진실과 공정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의 획책은 이제는 난신적자들만 그 안에서 끌다 보니까 스스로 지리면면하면서 서로 이제 원망과 아마 사태질이 점점 입춘이 지나면서는 많이 오갈 겁니다. 그러고 바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반명이 뭡니까? 사김씨죠. 예,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이게 사김씨죠. 어제 이미 어제 죄인 평생 죄인 있지 않습니까? 저 체포하는 양반 거기서 뭡니까? 결국은 김경수, 김부겸을 뭐 보살펴라 이런 얘기는 뭡니까? 나의 문재인 새끼들도 좀 보살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문재인은 워낙 또 이거 뭡니까? 잔머리 대가 아닙니까? 가마태가 이거 이재명이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판단이 나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값 내인데 내가 맺겠다가는 다음에 내가 감옥서 갈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지주율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문재인도 양수 겸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여기도 약간의 뭡니까? 손은 연 놓지도 않고 잡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도 손을 또 하나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깨비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 바로 양수 겸장을 지금 한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재명의 배를 탔다가는 나중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고 요쪽 배를 하나 또 이렇게 해놔야 또 내가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소위 말해서 반명이죠. 반명이 이제 어떤 문바들이죠. 문바들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쪽에 있는 또 지금 뒤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임종석이 뭐 이런 자들의 우상호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는 뭡니까 내부 분탕질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부 총질이 이어지면서 분탕질이 되면서 바로 토사구팽되는 인간들이 점점 나오는데 토사구팽의 1번이 이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월이 오면서 입춘이 지나면서 빨리 선거가 이제 결심 공판이 오죠. 그러면 3월 12일 정도에 선거가 난다 보면은 그래서 이자가 자기 시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대통령을 빨리 뭡니까 헌재에서 하려고 이렇게 생 난리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자들이 꼭두각시가 돼서 지금 빨리 어떻게 마흔 얘기를 넣어서 어떻게 해보려는데 이 전한길 쌤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이 모든 국면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힘의 108명의 의원보다도 더 큰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좀 어중간하게 있었던 분들이 전한길 쌤이 이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울면서 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또 새로운 어떤 뭡니까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 거죠. 특히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공부를 공무원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취준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들의 어떤 전율을 주는 것은 바로 전한길 쌤의 그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는 과거에 나타나던 지금 바로 한산 대첩에 생긴 것도 보죠. 학자가 생기가 꼭 보면 무신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군인 무신 같은 스타일이 좀 까무잡잡해서 그걸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죠 환신이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윤석열 장군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또 강감찬 장군님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제2의 이순신이 환생하셨고 제2의 강감찬 장군이 환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산 대첩도 일어나고 부산 대첩도 일어나고 한남 대첩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고무적이고 아무리 지금 8대 빵을 우리가 과거에 봤지 않습니까? 여론의 힘이 아니면은 헌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에서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들이 스스로 내려올 확률은 거의 0%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목 놓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공정과 상식이 안 맞아도 스스로 내려올 문형배 경계선, 이미선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불을 50%에서 답보에 빠질 수 있었는데 바로 전한길 쌤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불을 지펴주면서 지금 60% 이상 아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반대로 이쪽에 60%를 넘어놓으면 여기 10%가 빠져야 되겠죠. 10%가 빠진 것이 나오면서부터 전혀 지금 발표를 거의 하고 있지 않죠.
자기들 방송에 몇 개 하지 이쪽에 생각하는 방송 거의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데 전국 뭐 지지율 어쩌고 저쩌고 이명희 지지율만 얘기하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뭡니까 대선 주자의 어떤 지지율인데 개인적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이미 저는 이재명이가 30% 미만으로 내려갔다. 저는 그래서 26%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사고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는 짓거리가 옛날에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날르고 길길 뜨고 문재인 찾아가고 할 때는 이미 답보 상태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30% 미만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SO치라 갔는데 문재인이가 김부겸이나 김경수도 돌받아 하니까 이자는 지금 아주 어정쩡한 발걸음이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고 안 받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된 어중한 스탠스가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도 자기 살 길, 만약 이재명이 된다고 보장이 있으면 손을 잡을 건데 자 된다는 보장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이자는 어차피 이제는 뭡니까 이 경상도 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대타를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스탠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또 이미 이 말을 타지도 않았지만 다른 흑마도 아니고 백마를 찾고 있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고장난 말이고 좀 병든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말을 지금 찾아서 그 말을 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타려고 하는데 뭡니까 지금 부산 쪽으로 한남 대첩에 그죠 하다가 지금 바로 뭡니까 부산 대첩으로 내려가고 부산 대첩이 2592년 8월 14일에 일어난 바로 한산 대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